자, 1번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바로 분류라는 말이에요. 분류. 선생님이 너네 둘은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아. 분류한 겁니다. 뭘 기준으로 분류했을까? 남자. 그렇지, 남자, 여자. 분류를 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건 기준이 필요해,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나눕니다. 너랑 나랑 일로 오고 둘은 일로 앉아. 뭘 기준으로 분류했을까? 안경을 썼냐 안 썼냐를 분류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분류 기준을 정해놓고 나눌 수 있겠죠? 그치? 또 뭐가 있을까? 나 빼고 너네들 셋이 여기 앉아. 선생님. 선생님과 학생 또는 잘생긴 사람들과 못생긴 사람으로 분류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얘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죠. 그치? 봐봐, 이 그림 보면은 1번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간장, 사이다, 주스, 이온음료, 식용유, 유리지정제, 비타민료가 있는데 첫 번째, 맛이 있는 용액과 맛이 없는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어려워요. 왜냐면 어느 사람은 간장이 맛있대. 어느 사람은 간장이 맛없대. 그냥 어디다 넣어야 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주관적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은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삼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 객관적인 것만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안경을 썼냐 안 썼냐 딱 정해져 있잖아. 그치? 아까 맨 마지막에 했던 그런 건 뭡니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나누는 건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우리 오빠 나 잘생겼대. 이런 거니까 그렇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 그러면 1번은 객관적이지 않고요. 2번은 객관적이죠.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나눌 수 있겠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거는 통상적으로 유리수정제는 먹지 않죠. 그치? 다른 거 다 먹는 것들이고, 그래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거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상한 사람은 자기 유리수정제를 먹는데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치? 그 사람이 객관적인 여기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냄새가 나는 것과 냄새가 나지 않는 것, 이것도 냄새를 풍기는 것과 아닌 것들이 있겠죠. 잘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는 것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봐봐. 우리 물은 잘 흔들리죠. 근데 죽은 잘 흔들리 안 흔들려? 안 흔들리지. 뭔 차이야? 이거를 점도라고 해요. 서로 잡아당기는 점성. 끈적끈적한 현상을 점성이라고 하는데 점도가 큰 거고 점도가 약한 거야. 점도라는 그 점도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번만 안 되죠? 3번 봐봐. 무슨 용액인지 몰라. 4개의 용액을 준비하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시험관에 담아놓습니다. 근데 1번에다가 기억에다 뭘 했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더니만 붉은색으로 바뀌었네? 그럼 기억은 무슨 성질을 가진 겁니까? 산성이야? 페놀프탈레인이잖아. B죠? B를 붉게 만드는 건 염기성이기 때문이죠. 염기. 니은은 봐봐.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렸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이거는 중성이거나 산성이겠죠. 여기는 산성이겠죠. 이제 그 다음 리트머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건 누굽니까? 산성이죠? 그치? 산불. 이제 산성이 붉게 만드는 거잖아. 그 다음에 리을에다가는 붉은색을 넣었더니 푸른색이 됐어. 염기성이죠? 그치? 니은과 디귿은 산성이고 리을은 염기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소가 푸른색 풀도 먹잖아. 그치? 산성은 니은 디귿이고요. 염기성은 기억 리을이겠네. 3번 다. 산성은 니은 디귿, 염기성은 기억 리을입니다. 틀렸어? 네. 이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아까 우리 지시약 배웠잖아. 지시약. 4번 봐봐. 기억의 용액과 같은 성질을 가진 용액. 기억이 뭐야? 염기성이잖아. 염기성을 찾으라는 문제죠? 어떤 게 염기성이야? 3번. 비눗물이 염기성이죠. 왜?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미끌하게 해주죠? 비눗물이 염기성입니다. 8번.
자, 양배추 지시약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양배추를 잘라야겠죠.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은 다음에 끓이죠. 끓이면 색소가 빠져나오겠죠. 양배추를 걸러내고 색소만 담겨있는 물만 필요하죠. 우리는 지시약이니까. 그래서 자르고 물 넣고 끓이고 거릅니다. 이게 뭡니까? 4번이죠. 4번. 다음 10번입니다. 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나하나 해볼게요. 산도. 첫 번째, 산성의 정도. 이제 염기성도 산도로 표현할 수 있죠. 산도의 정도는 염기성일 때는 pH 14부터 pH 7을 거쳐서 pH 1 정도까지 씁니다. 그래서 pH 1은 산성, 14는 염기성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염기와 산성, 얘는 중성이었죠. 자, 그렇다면 1번 pH로 나타낸다. 맞죠? 2번 용액이 가지고 있는 산의 색이다. 맞죠? 산도니까 산의 색입니다. 그러면 이 염기성이라는 건 산의 세기가 엄청 약한 거죠? 산의 세기가 엄청 약하다 못해 이제 염기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산의 세기가 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용액이 지닌 산의 성질에 따라 산도가 달라진다. 그치? 산성 성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산도가 pH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pH가 다른 이유는 그 용액이 지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4번 산도에 따라 용액을 산성과 염기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5번이 답인 것 같네요. 묽은 염산과 염산 산성이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염기성이죠? 둘이 산도가 같대요. 말도 안 되죠. 염산은 pH 한 2 정도 되고요. 수산화 나트륨은 14에 가까우니까 10 정도 됩니다.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이 됩니다. 11번 볼게요. 지금 이게 흑백이라 어디가 붉은색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잠깐만 그림에서 이쪽이 더 붉은색이죠? pH가 큰 거가 이제 붉은색입니다. pH 왼쪽 산성이 강합니다 써있네요. 산성이 강한 게 왼쪽이니까 왼쪽이 산성 쪽이겠네요. 산성 쪽. 그래서 붉은색 계열 쪽이 왼쪽 산성 쪽입니다. 근데 기억은 여기 표시해놨죠? 기억. 즉 산성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은 산성 쪽 용액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억과 같은 계열의 색깔이 나타나는 용액을 두 가지 골라라. 즉 산성 용액을 두 가지 고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골라보면 1번과 3번이죠. 둘 다 무슨 맛이 나? 신맛이 나죠. 신맛이 나는 것들이 산성 용액이에요. 자, 19번도 볼까요? 19번 묽은 염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어요. 봐봐. 묽은 염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이 페놀프탈레인은 원래 무슨 색깔이야? 무색이죠. 근데 염산하고 만나면, 즉 산성하고 페놀프탈레인이 만나면 색깔 변화가 있어? 없지. 이 산성비가 내리면 머리만 빠진다 그랬잖아. 그렇지? 색깔 변화가 없어요. 요거 자체는 요 노란색 가루에 넣은 요거 자체는 일단 무색이에요. 아무 색깔도 없는 겁니다. 노란색 가루는 무색인데 여기다 뭘 떨어뜨리는 거야? 묽은 수산화 나트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얘는 무슨 용액이야? 염기성 용액이에요. 봐요. 이런 겁니다. 산성과 페놀프탈레인이 결합되어 있어. 색깔 변화 없죠. 여기다가 염기성 용액을 한 방울 퉁 떨어뜨린 겁니다. 봐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염기성이 퉁 들어가면서 얘랑 만납니다.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봐야 돼.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져서 뭐가 됩니까? 중성으로 바뀌어요. 얘가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이 용액은 산성이에요, 염기성? 아직 산성이죠. 이제 산이 3개 남아있잖아.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 염기성이 또 뚱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겠네. 반응해서 됐습니다. 아직도 무슨 성이야? 산성이죠.
3방울 떨어뜨립니다. 또 염기성이 붙어갖고 얘가 이렇게 중성이 되겠죠. 아직도 산성이에요. 1번 산성과 2번 산성과 3번 산성은 누가 제일 산성의 세기가 세요? 얘가 제일 세고요. 얘가 그 다음 세고요. 얘는 좀 약하죠. 맞습니까? 한 방울을 더 떨어뜨렸어요. 드디어 뭐가 됩니까? 얘는 전부 다 중성이 됐죠? 4방울 때에 드디어 얘는 중성이 된 겁니다. 중성화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화가 된 겁니다. 됐죠? 산성이 여기서 아니죠. 중성이죠. 중성이 됐어.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한 방울 더 떨어뜨립니다. 에이, 5방울 떨어뜨려. 염기성이 뚱 들어갔는데 산성이 있어 없어? 없네요. 누구 세상이야? 염기성 세상이에요. 어허. 이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염기성이네요. 염기성. 오예, 염기성 하나. 한 방울 더 떨어뜨려. 오예, 염기성 2개. 염기성의 성질이 더 세지겠네요. 맞죠?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봐봐. 처음에는 계속 산성이니까 내가 3방울 떨어뜨릴 때까지는 아직도 산성이니까 색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페놀프탈레인이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녀석이잖아. 산성이니까 페놀프탈레인의 용액에 의해서 색깔 변화는 아직 없죠. 하지만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서부터는 염기성이 되니까 페놀프탈레인이 누구랑 만나서 염기성과 만나서 무슨 색을 띱니까? 붉은색을 띠게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그치? 맞습니까? 답을 찾는다면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색깔 변화가 없다가 왜? 아직 산성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서는 염기성으로 바뀌는 순간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죠. 답은 뭡니까? 4번. 색깔이 없다가 붉은색으로 바뀐다 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20번 문제. 24번? 20번도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20번도 풀라 그랬어. 20번. 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다가 뭘 섞었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섞었대요. 페놀프탈레인을 PP라고 쓸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PP라고 많이 씁니다.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색깔이 변했대요. 뭔 색깔이겠어요? 우리 알 수 있죠? 염기성 용액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바뀌잖아. 그치? 아하! 붉은색으로 바뀌겠네요. 붉은색으로 색이 변했겠네요. 문제에서는 붉은색인지 아닌지 안 알려줬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어떤 색으로 바뀌었는지. 이 용액의 색깔을 없애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요 녀석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산화나트륨이 담겨있는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뚝뚝 떨어뜨렸더니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바뀐 거야. 왜? 염기성과 페놀프탈레인이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니까. 이 붉은색을 점점 없애서 투명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염기성 성분을 없애면 되겠죠. 그치? 산성을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뜨리면 결국 중성이 되고 중성을 넘어서서 산성이 되더라도 색깔은 투명해지겠죠. 뭘 집어넣어야 돼? 여기 용액에다가 산성 용액을 넣어야 돼요. 그치? 산성 용액을 넣어야 합니다. 산성 용액을 고르라는 말과 똑같은 문제죠. 그치? 답은? 1번. 그치? 1, 4번. 1번과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자, 산성의 성질이 이용되는 경우를 골라 기호를 써라. 산성의 성질이 이용되는 거. 산성의 성질을 이용한 것을 골라라. 이 문제죠?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선생님이 기억 때문에 이 문제 풀라고 한 거야. 벌에 쏘입니다. 개미에 물려요. 네 번째. 개미하고 벌에 쏘이면 개미산 벌침에도 산성성분. 그래서 이걸 뭐 포름산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개미한테 물리면 포름산이라고 하는 산성성분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부어오릅니다. 산성 때문에 부어올라요. 중요한 건 개미하고 벌 속에 들어있는 건 산성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하고 벌에 물렸을 때 우리는 뭘 바르냐?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레몬을 발라? 레몬즙. 레몬즙? 레몬즙은 산성이잖아. 산성을 더 세게 해주는 거네. 큰일 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산성을 사라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중화시켜야 되니까 뭘 발라줘야 돼? 염기성을 발라야지. 염기성을 바릅니다. 그치? 염기성을 발라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 우리 벌에 쏘이거나 이러면은 엄마들이 여러분 안 해봤죠? 된장 바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된장이 바로 염기성을 껴요. 된장을 바르면 왜 낫냐? 낫는 게 아니라 산성을 좀 중화시켜줘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 선생님 그런 소리 아닌데 야 된장 발라라 이러다 그게 이제 아주 과학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바릅니다. 또는 뭐 염기성 물질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염기성 물질이 있다면 물론 몸에 안 좋겠지만 유리 세정제나 그죠? 또는 유황락스 이런 것들을 발라도 효과가 있긴 있겠네요. 왜냐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단백질을 녹이니까 다음부터 된장을 바르세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 자, 토양이 산성화돼 있어. 토양이 산성화돼 있을 때 여기다 뭘 뿌려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염기성 물질을 뿌려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티귿입니다. 위산이 분비되어서 속이 쓰려요. 속 쓰려 할 때 우리 뭘 먹어줍니까? 염기성 물질이 제산제를 먹어주죠. 제산제. 아까 했던 겁니다. 제산제를 먹어줍니다. 여기는 탄산칼슘을 뿌려주죠. 석회가루를 뿌려주는 거고요. 된장가루고요. 리을입니다. 리을은 변기에 묻어있는 변기때입니다. 때를 지우려면 뭘 발라줘야 되는 거야? 이 뭐야? 변기용 세제로 바꿀 때 산성이 이용됩니다. 때를 지우는 것도 우리 염기성을 배웠죠. 네. 그치? 답이 없네요. 답이 없네요. 그럼 뭐라고 해요? X. 자, 우리가 배운 거 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원래 답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원래 답은 리을. 봐봐, 리을이 답이냐? 14번. 변기 때. 연기성 뿌리는. 이런. 근데 산과 연기랑 같이 있어요. 그거. 선생님 아까 이 때는 당연히 단백질 성분이 있으니까 그냥 단백질이다라고 얘기했죠? 단백질이다라고 얘기했고 단백질은 염기성으로 지운다고 설명했잖아. 근데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 때는 이게 왜 염기성인지 모르겠는데 단백질이 산성은 아니야. 이 변기의 때는 염기성이므로 라고 나와있어. 변기의 때가 염기성이다. 변기의 때가 염기성이다. 그 이유는 이거 같아요. 일부러 변기라고 써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오줌 속에 암모니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암모니아. 오줌 속에 암모니아, 찌랭내 이런 똥냄새 이런 것들이 암모니아가 섞여있는 냄새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암모니아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래서 굳이 변기에 대한 얘기 때에만 너무 집중해서 선생님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변기라는 것은 오줌을 얘기하는 거고 오줌때라는 건 암모니아가 묻어있는 때이기 때문에 염기성 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염기성 때. 염기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산성을 이용해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산성이 이용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변기에 있는 때 말고 그냥 일반 욕실에 있는 때들 있죠. 욕실에 있는 때는 염기성 물질로 제거를 합니다. 유리세정제, 이거는 오줌 싼 게 아니잖아. 유리에 오줌 싼 게 아니지. 유리에 묻어있는 때들은 뭐겠어? 그냥 일반적인 때예요. 염기성을 이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변기에 있는 때는 이 암모니아가 묻어있는 때이기 때문에 염기성 때다.
그래서 염기성을 없애기는 산성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 청소할 때 염산 써요. 혹시 본 적 없나요? 옛날에 선생님은 화장실 청소를 우리들이 했어요.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 하나요? 안 하죠. 우리들이 화장실 청소 했을 때 염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어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러면 염산을 부으면은 이제 씩 하면서 뭐 올라가면 이렇게 닦고 그랬는데 무슨 네? 냄새가 어. 되게 이상해요. 염산 냄새 맡아봤어요? 근데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그럼 락스 냄새, 화장실 청소를 그 락스를 많이 쓰는 건데 아무튼 염산 냄새는 염산도 산성이니까 무슨 맛이 나겠어? 신맛이 나요. 냄새도 약간 시큼해요. 시큼하면서 뭐 코를 자극합니다.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답은 리을이에요. 변기라는 것 중에서 우리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을 이용한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없애기 위한 걸 생각하고요. 숙제는요. 나머지 문제 이렇게 안 됩니다. 이제 전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